안녕하세요. 2022년 9월 22일 목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이 벌써 금요일이고 다음 주 한 주만 지나면 9월이 마무리가 되는 시간이 정말 빠르고 지수도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수는 많이 빠졌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많이 빠졌던 지수가 회복하면서 잘 마무리가 됐지만 여전히 지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5종목 나왔는데요. 일성 신약, 한일 사료, WI, 코스나인, 장 막판에 넥스트칩이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왜 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신약은 이제 바이오 주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뭐 딱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일 사료는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사료, 식량, 곡물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한일 사료가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WI는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에 주가 급등 2연상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나인도 한번 볼까요? 코스나인은 전환사채, 전환가의 하향 조정. 이걸로 이제 상한가를 간 게 좀 그렇긴 하네요. 넥스트칩도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제 이미 뉴스가 나왔었죠. 내달 송정희와 ARM 인수 논의, 이제 그런 이슈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한번 차트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성신약은 최근에 상한가를 갔었죠. 간 이후로 이제 빠졌다가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바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한일사료가 최근에 많이 빠졌었죠. 한일사료뿐만 아니라 사료, 식량, 곡물 관련해서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바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대주산업이라든가 고려산업, KC피드, 한탑, 팜스토리 등등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나인도 이제 하락하던 추세에서 이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WI 2연상, 3연상, 거의 3연상입니다. 이제 점상 같고 거의 점상으로 이제 2연상이 됐고요. 이날이었죠. 화요일에도 상한가까지 갔다가 25.83%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중 특징주 한번 살펴보면 5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료, 식량, 곡물 등등의 종목들이 있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이제 마스크 해제한다라는 기대감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2차전지 자율 주향이 아니라 주행이죠. 풍력 관련해서 이제 5개 섹터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일사료 봤고요. 대주산업도 보면 차트가 이때부터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왔고 거래량 줄이고 재차 나오고 이틀 쉬고 하루 나오고 하루 쉬고 이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려산업도 이제 차트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대부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20.15%로 마감이 됐고요. KC피드도 이제 오늘 14.35%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한탑도 마찬가지. 차트의 모습들이 비슷하죠. 팜스토리. 네, 역시 바닥에서 오늘 거래량 늘리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미래생명자원도 오늘 상승했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역시 하락하던 추세에서 이제 거래량 들어오면서 살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조 동아원도 있었고요. 샘표도 있었죠. 신송홀딩스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트들이 대부분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하락하면서 바닥에서
상승이 나와줬고요. 대한제당도 오늘 6.32%,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도 있겠는데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는 FN 리퍼블릭이 역시 전에 수급이 좀 들어왔었죠. 눌림이 좀 세게 들어왔지만 400에선 지지하면서 이제 금일 13.74%로 마감이 됐고요. 이츠 환불 또 이제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전형적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CNC 인터내셔널도 이제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오늘 단기적인 고점 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소니 모리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금양이 최근에 급등이 나왔지만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역시 오늘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미래 나노텍도 역시 비슷한 모습입니다. 급등이 나왔고 급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해주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도 이제 신고가를 쓴 이후에 눌림을 주고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넥스트 칩이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잘 봐야 되겠죠. 넥스트 칩은 바닥권에서 처음으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종목 보시면 예전에 G2 파워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G2 파워가 이때였죠. 이때 하락하다가 이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비슷한 패턴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대명에너지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명에너지도 이렇게 좀 길게 보겠습니다. 하락을 하다가 이제 상한가를 가고 그 이후에 상한가 근처에서 놀다가 또 위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패턴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프론티어도 카메라 모듈 관련인데 프론티어도 이제 전 저점 지지해주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삼보 모터스도 상한가 간 이후에 역시 거래량이 더 늘어나면서 오늘 23.23%까지 갔다가 9.58%로 마감이 됐습니다. 풍력 관련해서도 CS 베어링 상승이 나와줬죠. 그렇지만 최근에 급등이 나온 이후에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CS 윈드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동국산업도 보면 상한가 이후에 이제 가격 조정 보여주고 이제 오늘 11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들, YTN 같은 경우는 2연상 간 이후에 이제 갭이 떴죠. 크게 뜨고 결국은 급락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 모습이고요. 방송 관련해서 이제 급등이 좀 많이 나왔죠. YTN이라든가 IMBC, 한국경제TV 등등이 최근에 수급이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갭이 뜬 이후에 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스펙 관련 주들 IBK라든가 최근에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화천기계가 3연상 간 이후에 거의 4연상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점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상승이 나왔고 오늘 거래량 늘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지사가 대단하죠. 양지사는 저점 대비해서 거의 3배 4배 상승한 모습이고요. 이제 음봉이 2번 나왔죠. 음봉 이제 폭탄 돌리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썸에이지도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재차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LMS가 저는 요 종목을 보면서 패턴상으로는 이제 저는 요렇게 볼 것 같아요. 요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요 라인이 될 것 같아요. 가격을 본다면 9,18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제 분봉을 통해서 지지 그 부분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해봐도 될 종목이다 생각이 들고요.
코리아 SE는 많이 상승이 나왔죠. 역시 저점 대비해서 몇 배인가요? 7배 상승이 나왔고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리노스입니다. 리노스도 상한가 간 이후에 거의 시초가 근처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TT에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고 상한가 종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 종목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 종목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젠이 이제 오늘 해제가 됐죠. 단기가열 들어갔다가 3일 동안 단기가열 들어갔고, 이제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헷갈리는데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개파락하면서 이제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 소마젠도 이제 요 라인 그래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이 중요하겠죠? 요 라인 세원 ENC 요런 모습이고요. 예선테크가 그래도 중심선을 좀 지켜주고 있다. 그리고 240일선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높은 자리긴 하지만 한번 지켜봐도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상한가가 2번 나왔습니다. 2번 나왔고 거래량 줄이면서 상한가 50%를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양봉이 이틀 연속 나왔고 오늘 아랫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데모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이후에 상한가 종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역시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량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T큐브는 이제 이때였죠. 이때 상승이 나왔다가 빠졌죠. 빠진 이후에 바로 또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기법인데요. 상한가 종가를, 상한가 시초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을 때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었고, 중앙 에너비스도 같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빠졌죠. 이때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됐을 거고, 그랬다면 이제 어제 요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렸고, 요 자리 보면서 충분히 매매가 됐을 수도 있었겠지만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기법은 기법일 뿐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이 답이겠죠. 결국은 손절 라인을 내가 어떻게 잡고 가느냐, 뺄 때 빼야 되고, 그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고, 특히나 지금처럼 하락장에서는 그런 기준을 잡기도 애매하고 또 기계적으로 하기는 어렵긴 한데요. 한국정보통신이 이날 상한가를 갔고요. 이제 애플페이 관련해서 저는 이슈가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생각 드는데, 역시 상한가 50%를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제 시초가 혹은 아랫꼬리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볼 종목이, 이 종목은 이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양봉이 이제 나왔습니다.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이빙 매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시초가를 깼고 양봉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저점 24,400원을 잡고 손절 라인을 잡고 한번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만약에 이제 개파락돼서 더 빠진다면 그냥 봐야 될 것 같고, 위에서 좀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요런 모습이 있고, BM 팜텍도 요런 모습. 삼형 SNC는 제가 좀 말씀 많이 드렸던 종목이었는데요. 이때였죠. 이때 거래량이 좀 늘어났고, 이제 어제 그 자리 지켜줬고, 오늘 시장이 하락했고, 그렇지만
앞전의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신규라면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신규 상장 주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신규라고 하긴 그러네요. 1년 한 4개월 정도 됐고, 저점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나중에 본다면 해석하기 나름인데, 아 이게 매집이었구나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정한 기준을 벗어난다면 일단은 관망을 하고 다시 올라오는 그 시점에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상한가 갔던 넥스트칩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 하락하던 주가가 어느 순간 이렇게 거래량 늘리면서 38배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종목 지켜봐야 되겠죠. 내일 뭐 바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정한 조정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공략을 해봐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넥스트칩 말씀드리면서 G2 파워나 대명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 9월 22일 상한가 간 종목 장중 특징주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